자, 반갑습니다. 유경훈입니다. 오늘 시간, 현재 시간 1월 31일, 이제 명절이 끝났죠. 끝난 새벽 아침 6시고요. 좀 전에 미국장이 마치는 거 보고 바로 이제 방송을 열어서 좀 정리하고 또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나름 잘 끝나긴 했는데, 이제 몇몇 기업들이 좀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뭐 지수로 보면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특정 업종으로의 좀 쏠림 현상이 많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미국이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반영된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은 일부 빅테크 실적 나온 애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아마존이 하락을 주도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수가 좀 빠진 것이지 장 자체는 오늘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딥시크 이슈가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딥시크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딥시크에 대해서는 미국은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조사하겠다. 얘네가 오픈 AI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있는지 MS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조사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 정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대응은 확고하게 좀 미국의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과 또 규제를 하겠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딥시크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장중에 4%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막판 들어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좀 됐고, 엔비디아 그리고 뭐 오늘 테슬라도 오늘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서는 좀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오늘 빅테크 쪽에서는 엔비디아 살아났고 일단 저점은 잡은 거예요. 제가 엔비디아를 화요일날 장 끝나고 말씀드리기로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지금 있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 화살표가 찍힌 게 매물대거든요. 한 124불 정도가 매물대인데 거기를 일단은 뚫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거기를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한번 뚫긴 했는데 저는 일단 바닥은 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테슬라는 사실 악재가 아니죠. 어디 실적 나오고 나서 제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지만 악재가 아니에요. 나쁜 얘기 나오면 만약에 뭐 실적이 나빠졌다? 그럼 어떻게 부양책으로 살리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는 오늘 좀 흐름이 좋았다고 보여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실적이 매출액도 늘었고 주당 순이익 EPS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던 걸 충족시키지 못했던 게 원인이었지 성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6% 빠졌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나왔나? 그건 아니에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지금 주가 흐름이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반년 이상이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데 박스 하단 부분에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약간 뭐 불안한 요소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실적으로 인한 악재는 이 정도면 다 소화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 라는 거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더 필요하고 더 많이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그 데이터 센터의 수혜가 되는 어떤 전력망이나 전력 설비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력망, 전력 설비, 결국 데이터 센터의 투자는 계속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주식들도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 무슨 전선 전력 회사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애플은 뭐 실적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실적이 아직 오늘 나오죠, 오늘. 실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구글은 지금 거의 고가까지 올라왔고 메타는 이번 실적이 잘 나와서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마존도 뭐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빅테크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서는 무너진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적어도 저점은 잘 만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서 급등했던 정도 있었는데 원전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원전, 특히 오클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급락하고 나서 제가 좀 더 하락할 여지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오클로가 대장은 대장이네요. 제일 좀 힘이 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도 오늘 13% 급등했고 뉴스케일 파워나 컨스텔레이션, 도미니언 등등등 이제 원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오클로는 일단 제일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뉴스케일 파워가 더 인지도가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일찍 그랬었고 최근에 이제 오클로가 좀 뒤늦게 부상하는 신진 대장주, 그렇게 대장주 자리를 좀 추월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많이 올라가는 건 결국엔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것 때문이에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설비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게 확신이 들다 보니까 여기서 원전주가 이제 반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오늘이죠. 이제 2시간 뒤면 장이 열리는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더 많은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의 관세. 트럼프 관세가 요게 아까 전에 그 얘기 나온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발언을 했어요.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25% 한다. 이거 한다 했는데 오늘 또 얘기가 나왔어요. 한다. 그래서 이제 관세 이슈가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되겠고 한국도 지금 대상이죠. 한국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이슈는 뭐 지난 그 트럼프 1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언젠가는 그게 나올 텐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랑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얼마나 이제 무역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결과가 4월에 나온대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관세를 피할 수 있나? 현재로는 피할 수 없거든요. 한국은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에 딜을 해야 돼요. 4월달 발표가 나오기 전에 딜을 해야 하는데 누가 할 거냐? 할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어야 하지. 넘버 3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4월 안에 미국의 관세에 대응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상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의 행보를 잘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지금 대만 쪽 회사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친대만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대놓고.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도 어차피 대만도 지금 관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관세 회피가 불가하다는 거를 가정하에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지금 방금 제가 방송하는 도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 관세 부과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를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조사 결과는 4월 달에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딜을 해야 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현재 우리가 닥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 상황을 알았으면은 거기에 맞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인데 대부분 괜찮아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통해서 비싼 주식이지만 대표주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뭐 다른 기업도 예제로 들어서 왜냐면 얘네가 상위 소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어요. 마진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주도하는 현상은 지금 당장으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대표주, 대장주들이 계속 가는 상황은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장이 열릴 텐데 지금 아침에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잠정 실적을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엔비디아 삼성과의 어떤 트러블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사이가 좀 나빠졌다? 그런 얘기인데 엔비디아가 삼성을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타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건데 지금 기사화가 돼서 나왔을 뿐입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하필 삼성전자의 본실적 발표가 나올 때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게 조금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건데 뉴스가 지금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상 왜 오늘 나올까? 라고 하는 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공매도나 어떤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는 누군가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타이밍에 좀 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뉴스를 보시면 새로운 뉴스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새로운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고 대만이 지금 최근에 똘똘 뭉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을 팩트만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데 대만이 뭉치고 있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만도 결국에는 관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근데 제가 확인된 바로는 저는 그런 거를 확인하는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거는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오늘 발언한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딥시크 쇼크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대요. 이런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냐면 고금리 지금 미국의 금리가 안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고금리 사태가 우리나라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장이 한 얘기는 뭐냐면 다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뭐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안 좋은 얘기거든요. 이거 왜 안 지키냐? 뭐 아무튼 금감원장의 입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금리 유지 그리고 불확실성 거기다가 딥시크 때문에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희망적인 얘기가 지금은 별로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악재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은 좀 팔았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개인들만 남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뭐 오늘 악재도 저렇게 좀 엔비디아 관련 악재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바닥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횡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좀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반도체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어요. 제가 추천도 많이 했고, 그런 기업들 한번 잘 보시는 게 좋겠고, 삼성과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지만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만, 중국이랑 거래하는 기업들. 우리가 지금 미국만 보고 있는데 결과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트럼프가 우리 한국에 우호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세는 현재로서는 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이제 금요일 이제 장이 열리기 지금 1시간하고도 좀 남았는데, 2시간 넘게 남았는데, 금요일 장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개별주 장세가 될 거예요. 개별주 장세 플러스 이제 지금 어닝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 됐는데, 이번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과 미국의 빅테크의 실적을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은 되게 초라합니다. 쟤네는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도 기대치보다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출렁했는데, 우리는 그냥 못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당분간은, 그렇다고 한국장이 투자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장도 되게 재밌는 테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한동안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정치인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저는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원래 이제 한국장과 미국장을 보통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실 때, 원래는 미국장에 투자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미국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다. 그리고 한국장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힘들다. 이게 원래 그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장이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은 순수 엔비디아를 사는 사람들보다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엔비디아를 치면은 나오잖아요. 2배짜리 인버스, 이런 곱하기가 있는 주식 선물들, ETF죠, 정확하게는. 저런 상하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2배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상 미국장 변동성이 우리보다 더 지금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저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장이 장기적으로 지수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이다라는 게 원래는 베이스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2, 3짜리 상품을 투자하게 되면서 변동성까지 가져가게 된 상태라서 한국장에 대한 매력이 지금은 솔직히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치만 저는 한국장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보고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 그때 살 걸,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이 상황을, 그럼 뭐 어떤 게 이 상황을 좀 바꿔줄 것이냐, 사실은 이제 기업의 기대를 우리가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뭐 삼성이 엔비디아와 뭐 계약을 해가지고 뭔가 뭐 업황이 살아난다. 지금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행보를 좀 정했잖아요. 엔비디아는 친중 친대만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어요. 그렇죠? 근데 워낙에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위상이 크니까 미국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은. 자, 그 우리도 어쨌든 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 지금 AI법이 최근에 통과가 됐고, 거기다가 반도체법은 아직 계류 중이죠. 이런 거. 정부가 빨리 이런 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기업들도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K-팝이 한국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터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기술 경쟁의 시대인데, 기술 경쟁의 시대에는 좀 뒤처진 게 사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많은데, 로봇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로봇을 추격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이제 최근에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번에 CES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CES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확인을 했어요. 중국이 떠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없네? 자, 이제 3월달이 되면 MWC가 열립니다. MWC는 CES랑 마찬가지로 큰 어떤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행사장이죠. 여기에서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CES의 큰 줄기는 휴머노이드와 로봇이었다. 그래서 로봇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MWC는 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기사도 한번 보시죠. AI 시장이 부상을 하고 있다. 새로운 수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인프라 쪽은 좀 딸리지만 다른 쪽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확실한 거는 인프라 쪽이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선이나 전력망 회사들, 저는 여기가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저 AI 인프라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산업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창의력이 좋거나 해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확실한 건 이쪽이 제일 확실해요. 이쪽이 저는 차라리 확실하다고 봐요. 왜냐면 얘네는 실질적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고, 이미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나온 대로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커지면 좋겠지만 글쎄요. 요게 이제 수치가 있는데 글로벌 AI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여기 프로그램 좀 먹통이네요. 자, 보시면 이 점수를 매겼는데 한국은 이제 27점으로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등은 미국인데 100점이에요. 중국은 그 아래 54점이고요. 자,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문제 뭐냐면 한국은 인재가 제일 낮아요. 인재 점수가 20점입니다. 인재 양성도 잘 안 되고 있고, 인재들이 해외 유출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다만 우리나라는 인프라는 그래도 순위로 따져보면 한 4등 정도는 돼요. 전체적인 이런 환경들은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이겁니다. 연구, R&D. R&D 이 순위가 뒤에서 2등이에요. 개발 뭐 그냥 중간 정도는 합니다. 정부 정책도 이렇게 따져보면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민간 투자 쉽지 않아요. 어떻게 순위가 6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한 1, 2, 3, 4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근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1등도 아니고 2등도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잘하면 얘네들은 다 어차피 비슷비슷한 애들이기 때문에 잘하면 우리가 치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인도처럼 인재풀이 어마어마한 IT 국가도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고요. 사업 환경이 정말 좋은 이런 친구들이랑 우리가 경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개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 국가들. 그나마 우리나라 개발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편이네요. 연구는 좀 안 하지만 있는 거를 활용하는 능력은 있다는 거겠죠. 정부 정책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능성은 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라는 부분은 저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냉각 시스템, 전력 장비, 서버 이런 쪽이 유망하다고 보는데 저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쪽이 제일 현재로서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 2차에서는 로봇인데 로봇 투자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대신 로봇 중에 돈 버는 회사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다 적자예요. 로봇 회사들이 지금 돈 버는 회사가 없고 이 전력망 회사들은 돈 버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아직 적자. 그렇지만 언젠가 돌아서겠죠. 그리고 3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AI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텐데 솔루션, 의료 영상 분석, 진단 시스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의료 AI 이쪽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몇 개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4차에서는 이런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이런 건 우리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우리나라 버스 타시면은 버스 지금 승객 몇 명 있는지까지 전 정거장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버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 교통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에 제가 방송을 계속 열어서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했는데 미국에서 상황들이 이제 딥시크 충격은 좀 일단락이 됐어요. 딥시크에 대한 충격은 일단락이 됐고 미국도 계속해서 싸움을 계속할 것이고 투자를 계속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진압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으로 돌아왔을 때 와, 쟤네는 저런 거 있는데 우리는 좀 없다. 그런 좀 소외감이 좀 드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연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빨리 안정이 되고 또 기업들이 좋은 실적이 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한국 지수에 투자하시기보다는 한국의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더 낫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추천도 드리고 할 거니까 잘 봐주시고 최근에 한 몇 개월간 최근 거의 반년간 저의 추천주는 대부분 실적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지금은 봐야 되는데 이번 어닝 시즌이 끝나면 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한테도 기회가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바닥에 있는 것들을 또 공략을 해서 또 올라가는 것들을 노려보려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장이 시작하게 되는데 또 제가 준비 많이 한 내용들 가지고 또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시황 체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봐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